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류마지기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지기 작아요.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류마지기 작아요. 반갑습니다. 자가 건강관리 사용 설명서 김세원 류마지기의 자가용.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김세원 류마지기의 자가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진행할 코너는요. 건강서적을 읽어드립니다. 자, 보통 이제 저희가 뉴스 브리핑을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또 건강서적이에요. 예. 시중에 참 많은 건강서적들이 출판되는데요. 이 많은 건강서적 중에서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서적을 콕 집어서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책 내용을 리뷰하는 코너입니다. 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건강서적을 읽으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 마치 책 한 권을 읽으신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책을 좀 펼쳐볼까요? 자, 제 옆에 책이 한 권 놓여 있는데요. 네. 초록색 나뭇잎들이 책 표지를 채워주고 있네요. 녹색의 건강한 느낌이 드는 참 편안한 느낌의 책입니다. 제목이 자연치유입니다. 이 나뭇잎들이 책 제목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건강한 느낌이 드는 표지인데요. 네. 녹색의 어떤 좀 건강한 느낌의 표지고. 네. 그 표지에 적힌 내용이 좀 인상적이죠? 네.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서 자연 치유력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네. 제목이 자연 치유니까 자연 치유력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자연 치유력을 이용해서 병을 극복한 환자들의 어떤 사례들이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불치나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들이 그 치료를 거부합니다. 여기 나온 사례들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병원의 어떤 약물이나 수술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연 치유력을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극적인 완치에 도달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병원 치료를 거부했는데도 병을 극복한 이유는 결론이 결국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 병을 극복한 것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책이고. 네. 그렇다면 그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원리와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이 저자는 앤드류 와일이라는 외국 사람인데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에서 출판된 그런 책입니다. 자, 자연치유. 일단 제목부터 건강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자 앤드류 와일 어떤 분인가요? 이 책에 나온 사진을 좀 보니까 수염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마치 좀 도인 같은 느낌이 드는 네. 그런 도 많이 부리시거든요. 네. 네. 마치 그 김어준 씨처럼 네. 수염을 좀 많이 기르신 모습이죠. 사진 보면. 네. 그런데 이분 무려 하버드 의대 출신 의사예요. 뭐 수지시네요. 예. 그런데 외모가 저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굉장히 자연적인 외모잖아요. 그렇네요. 예, 수염 다 길러졌고 그리고 의학 박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버드 출신의 의사이자 의학 박사고 대체학 분야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한 점이요.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인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네. 이분은 생각 자체가 오히려 한의사에 가깝다. 양방 의사 선생님인데 한방 치료에 오히려 더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 치유력을 살리려고 하는 게 한의사들의 지상 목표예요. 사실은. 네. 한의사들이 하는 의료 행위에서 핵심이 자연 치유력을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제일 관건이고 목표거든요. 근데 이분은 서양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도 와 어떻게 이렇게 한의사처럼 생각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책 전반에 걸쳐서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여담인데 이분 사진 보시면 이제 외모 나오지만은 네. 이렇게 수염을 좀 기르시고 노인 분위기로 외모가 돼 있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국내에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몇 분 계신데 네. 외모가 일단 먼저 한의사에 되게 가깝다. 이분은. 근데 실제로는 하버드 출신의 서양학 전공한 의사다. 전혀 외모로는 매치가 안 되는 네. 그런 분이신데요. 자, 그럼 이분은 의사로서의 커리어가 대체의학적으로 그럼 쭉 이어져 오신 그런 것도 전공하신 분이신가요? 네. 그 식물의 약용 성분에 대한 연구를 하버드 식물원에서 15년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이 식물의 약용 식물학이 뭐냐면 결국 대상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하는 그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약초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허브들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허브들과 자연 치유된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집하고 다니고요. 네. 이 책에서 또 재밌는 내용이 또 뭐냐면은 어디 외국에 있는 유명한 뭐 주술사라든지 치료사라든지 특이한 치료를 하는데 환자를 낫게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들리면은 직접 가요. 네. 진짜로 여행 겸 해서 갑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존 의사들하고는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 앤드류 와일 박사가. 그리고 커리어도 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버드 출신 의사인데도 서양의학 범주에 머물지 않고 환자들이 치료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연구하고 다 수집합니다. 네.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랑 또 비슷한 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은 제가 이제 한방병원에서 수련이 할 때 인턴 에이전트 과정할 때 전국의 산에 멧돼지를 찾으러 다닌 적이 있어요. 멧돼지 농장을 찾아다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요.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난치성 질환입니다. 네. 루게릭병 환자분들이 제 지도 교수님 진료과에 수십 명이 입원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멧돼지 등뼈에 있는 척수를 이용해서 다리는 한약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약을 만들어서 그 불치병 루게릭병 환자분들한테 투여를 했더니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교수님 오도가 떨어졌어요. 전국에 있는 질 좋은 멧돼지 척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네. 찾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많은 환자를 살리자. 네. 우리가. 네. 왜냐면은 저희 지도 교수님도 환자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물불을 안 가렸던 분이에요. 네. 모든 방법 다 동원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 난치병 진료하는 한의사가 됐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분도 외국을 가요 실제로 네. 오지를 갑니다. 그래서 환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의사다. 이분은 예. 제가 볼 때 하버드 수준에서 이제 최고 수준의 의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버드 출신 의사들 얼마나 멋있고 명예롭습니까? 약물 처방하면서 진료실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건데 일반 의사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걸은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의학이 다 섭렵을 했어요. 네. 어느 정도. 아유르베다 의학이라든지 그리고 한의학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카이로프락틱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환자 치료에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열린 분이고 존경할 만한 수준의 그런 의사다. 진심으로 환자의 치유를 바라는 의사고 단순히 증상만 억제하려는 의사가 아니고 진정한 치유 상태를 목표로 하는 진정한 치유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네. 발로 뛰는 그야말로 네. 의사신데 어떤 분이 이 책을 지으셨나라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책 내용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사실 뭐 저자에서 책의 네. 50%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책에서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10페이지에 보니까 옴기니의 글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최고의 의학, 이상적인 의학은 바로 이 치유의 메커니즘을 도와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서구 의학의 접근법을 비판하면서 와일 박사가 한의학을 포함한 대체 의학의 접근법을 옹호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 의학이 이러한 관점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 서양 의학을 전공한 의사인데도 한의학과 대체 의학의 치료 관점을 옹호한다는 점이 뭐 네. 이분 살아오신 점을 생각하면 뭐 당연한 내용인데 네. 어쨌거나 좀 특이하거든요. 네. 한국에도 이런 의사가 계신가요? 이 서양 의학을 전공했는데 대체 의학이나 동양 의학 관심 갖고 계신 분.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현실을 보면은 양방 의사 선생님들하고 한의사들 사이가 좀 안 좋죠. 네. 갈등 관계인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근데 실제로는요. 조용히 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도 협진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 있고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해주세요. 네. 양방 선생님들 몇 분 계신데, 그러니까 한의학의 우호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있고 네. 협진도 열린 마음을 하신 분들 실제로 있어요. 네. 그런데 뉴스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도된 거 보면 굉장히 갈등이 있는 걸로 일단 나오긴 하는데 네. 열린 마음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 꽤 있습니다. 네네. 한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마음 열려 있어요, 사실은요. 아하. 양방 선생님들이 마음만 열어주면은 네. 언제든지 이게 교류하고 협진할 마음이 있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사실 그 점이 조용하다는 점이죠. 근데 네. 알려지지 않고. 예, 왜냐면은 예. 그 한의사 선생님들은 괜찮은데 양방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한의사하고 뭐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알려지면요 좀 곤란해지네요.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조용히
지내시는 경우가 많고 조용히 협진하고 조용히 지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중에서 한 분 얘기 말씀 드려보면은 네네.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분도 전문이고. 근데 병원에서 이제 주중에 진료하고요. 네. 주말마다 산에 돌아다니면서 약초를 캐세요. 이분은. 어. 한의사들도 주말에 약초 캐러 다니는 분도 물론 있긴 있는데 네. 이분은 양방 선생님이신데도 한의사처럼 약초를 캐고 다니시고요. 그러다가 약초를 또 연구를 하셨고요. 또 농장을 또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땅 사서 농장을 또 하고 계세요. 약초를 키워요. 네. 그리고 약용식물학에 관한 실제로 학문 서적을 학술 서적을 내고 계신 중입니다. 그 한의사보다 오히려 더 약초에 대해서 연구 더 많이 한 의사예요. 이분도. 네. 앤드류 와일 박사 역시 의사지만 생각은 실제 한의사인 것처럼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사 선생님도 의사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마인드 자체는 굉장히 한의사에 가까운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국내에도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계신다는 사실은 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자, 그럼 다시 책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이 제목이 자연 치유이기 때문에 제목에서 책 전체적인 내용이 좀 함축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폰테니어스 힐링이거든요. 원제가. 이게 자발적인 자연스러운이라는 뜻인 건데. 네네. 그러니까 와일 박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능력,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이 책을 제목을 이렇게 자연 치유라고 정했다고 하셨고, 네. 그러니까 비폭력적인 의학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은 강한 약물로 이렇게 억제시킨 게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이렇게 살살 조심스럽게 자연 치유력을 살리는 쪽으로 만들어주면은 우리 몸은 병을 이겨낸다는 네.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는 실제 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를 만약에 한 줄로 정리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책의 목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부, 2부, 3부 총 3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부는 치유체계, 2부는 효과적인 치유체계 활용법, 3부는 병을 다스리는 법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1부는 이제 자연 회복력을 발휘하면서 나은 환자분들 사례, 여러 환자분들의 치료 사례, 난치병, 불치병 환자분들, 네. 암 환자 같은 분들이 나은 사례들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거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2부는 자연 치유력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3부는 이제 질병을 다스리는 큰 개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예. 자, 그 1부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31페이지인데요. 나는 내가 배운 것과 같은 의학을 사용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정 내렸다. 하버드 의대에서의 4년간 그리고 1년간의 인턴 기간 중 내가 배운 치료법의 대부분은 병의 근원을 알아내어 치료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진행 과정을 억제하거나 질병의 가시적인 증상들을 단순히 약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네. 그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약물을 보면요. 네. 항경련제, 아하. 항고혈압제, 네.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항류마티스제. 제가 진료하고 있는 분야, 네. 류마티스 분야에서도 기본적으로 쓰는 약이 면역 억제제예요. 뭘 좀 다 하지 말아라 이런 그렇죠. 내용이네요, 이렇게 다. 기량작용, 억제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으로 약물들이 다 사용되고 치료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와일 박사는 이렇게 억제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이제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질병 상태가 너무 응급적이고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에서 단기간 이런 억제 약물을 쓰는 건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 네. 약물의 독성과 부작용 때문에 환자가 위험해지는 상황 발생한다고 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병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병의 진행이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진료하고 있는 류마스 관절염 루푸스 환자분들 보면은 그 콜티콜 스테로이드, 이게 항염증성 호르몬제인데 아토피나 류마스 관절염 루푸스에 이제 전방위적으로 사용이 되는 약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를 들어보면요, 아토피처럼 이렇게 피부 발진이 있는 분들 스테로이드 바르면 금방 피부 발진이 없어집니다. 네. 그런데 약을 끊으면 증세가 이전보다 다시 더 심하게 더 올라와요. 약을 바르기 전보다 더 올라와요. 이건 병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병을 잠시 억눌러 놓다 보니까 약 안 바르니까 바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서 점점 더 병이 더 커지고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로이드 같은 약도 장기간 사용되면 부작용 나타나요. 그러니까 체중이 는다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궤양, 네. 위궤양이나 백내장이나 뭐 골다공증, 당뇨, 골괴사, 고관절괴사 나타나시는 루푸스 환자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억제하면 그 억누르면 그 병이 어디로 가느냐, 그 에너지가 그게 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례가 나왔는데요. 피부 경화증 환자분의 어떤 사례가 나왔어요. 이 책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다음에 경화증 증세가 싹 가라앉고 레이노 증상도 싹 없어졌는데 결국엔 수년 후에 호흡곤란이 오면서 폐섬유증으로 진행돼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결국 피부 경화증을 잠시 억눌렀다가 결국은 폐섬유화증이라는 더 어려운 형태의 증상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억제하는 쪽으로 하면은 환자에게 좋지 않고 독성 네.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풍선 네. 효과.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이쪽을 네. 눌러버리니까 오히려 더 크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아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3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분의 이제 말씀을 좀 인용해 보면 인턴 과정을 마칠 때까지 나는 이런 종류의 질병을 많이 목격했고 그리하여 더 이상 서양 현대 의학을 시술하거나 그런 훈련을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쭉 이 자연치유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례들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재생 불량성 빈혈 환자가 네. 자연치유로 완치된 사례가 나오고 그리고 또 2개의 인두 종양 극복한 사례가 또 나와요. 네. 그리고 또 식이요법으로 암 극복한 사례가 나오고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 암을 식이요법으로 극복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은 네. 임파선 암 환자 얘기인데 식이요법만으로 암을 극복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분이 식이요법 방법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취자분들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면 일본식 된장을 이용한 미소 수프에다가 네. 콩 그리고 조리된 야채 해조류로 구성한 식단으로 먹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양 승려의 식단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도 이런 서적들 꽤 있어요. 사찰 음식으로만 밥 먹고 네. 암을 극복한 사례가 많습니다. 항암 치료 안 하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승려 식단으로 먹으면서 유제품이나 육류, 설탕과 술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미와 야채를 많이 먹고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삼켰다고 했고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는 도중에 종양이 사라져가지고 병원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치유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또 이 101페이지에 이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암은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제게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멋진 일이었죠. 암을 겪은 결과 나는 육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는 바로 자기 자신이며 사람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119페이지죠. 네. 119페이지 보면 피부경화증이 나온 분 얘기도 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식이요법으로 나온 분이에요. 제가 왜 오늘 암 환자분들 그리고 피부경화증 환자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실제로 피부경화증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한테 치료받고 있는 분들 다 식이요법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책을 더 밀착되게 읽었습니다. 밀도가 높게. 네. 여기 피부경화증 나온 분이 얘기가 나오는데 식이요법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알로에 베라즙을 마시면서 비타민 E를 복용했고 피부경화증 부위는 식초로 이렇게 닦아냈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레몬을 먹는 식이요법이었어요. 이런 식이요법을 2년 동안 정말 철저히 하고 나니까 이거 불치병, 난치병으로 돼 있거든요. 경화증. 평생 낫지 않고 진행되는 병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분 피부 경화증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역시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자연 치유력을 살리려면 음식을 어떤 것을 먹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약물을 쓰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식이요법만으로 좋아지셨는데요. 2부로 넘어가 보면 2부에는 총열량 치유를 돕는 식사처럼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총 열량 부분은 이제 열량이 낮은 식단으로 이제 먹으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적게 먹으란 얘기고 저번에 우리 다이어트 얘기 한번 했지만 그렇죠. 적게 먹어야지 살도 빠지지만 건강하다는 거고 장수한다는 거고요. 네. 이 앤드류 와일 박사가 본인 스스로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주기적으로 금식을 한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지방 섭취를 이제 줄여야 된다고 이제 했습니다. 튀긴 음식 삼가고 육류, 유제품, 버터, 마가린, 쇼트닝 줄여야 된다고 했죠. 이것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오메가3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얘기할 때 네. 몸에 나쁜 포화지방을 줄여야 된다는 거고 지방의 공급원으로는 올리브유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선택할 때 엑스트라 버진 제품으로 선택하라고 이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랜스 지방도 피해야 된다고 이제 안내하고 있고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오메가3 지방산 섭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 책에도 생선, 아마씨유, 아마씨 가루 등을 규칙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이제 줄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육류나 우유 등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을 생선이나 콩으로 대체하라는 겁니다. 아하.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또는 생선으로 바꾸라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독성과 유해한 요소에 노출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섬유질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 통곡물 먹고 전곡 형태로 먹고 과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런 거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도 잘 알려진 네. 내용이죠. 자, 저희가 뭐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했던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기분도 네. 드는데요. 297페이지로 가보면 낮에는 걷고 밤에는 쉬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걷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뭐 2만 보도 사실 걷던 나이 걷거든요. 네.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어허. 서양의학 전공하신 분인데 한의사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잖아요. 앤드류 와일 박사가. 그렇죠. 근데 이분이 운동에서 결론을 내놨더라고요. 네. 걷기를 최고의 운동으로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팔다리가 교차해서 움직이면 뇌 속에서 전체 중추 신경계를 조화시키는 작용이 일어나는 운동이 네. 걷기 운동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극찬을 했습니다. 300페이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건강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걷는 이들이었다. 나는 운동에 관한 나의 조언을 단 한마디도 줄이겠다. 걸어라. 네, 이분이 지금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식이요법이나 여러 가지 영양제 섭취하는 법, 그리고 환경, 독소에서 피하는 법, 자연 치유력을 살리는 많은 방법들을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네. 해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딱 확정한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운동 부분에서는 걷기로 확정을 해놓으셨어요. 네. 예, 그만큼 최고의 운동으로 극찬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 보행이 최고의 운동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책 거의 마무리가 돼 가네요. 네. 그다음에 331페이지 정도 보면은 자연 치유력을 증진하기 위한 8주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연 치유력 증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 8주 프로그램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2개월 동안요. 네. 식이요법하고 보조 영양제, 건강식품, 운동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8주 동안 하면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점차 강도를 올려가면서 변화를 주면서 몸의 자연 치유력이 올라가는 변화를 느껴보라는 겁니다. 네.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331페이지에 이 8주 프로그램 스케줄대로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내용이 좀 길어서 이거는 책을 한번 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천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느덧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부는 병을 다스리는 법이군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택하는 방법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마지막에 일단 양방이나 한방 중에서 일단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게 첫 번째 선택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네, 네. 그 양방으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외상을 당한 경우, 수술해야 되는 경우, 또 항생제 또는 감염, 기생충 감염이나 전염병, 인공관절을 뭐 넣어야 된다든지 성형수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양방 치료를 하는 게 적합한 거고요. 네. 이거는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앤드류 와일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양학 전공한 의사가 양방이냐 또는 대체학이나 한의학 같은 치료를 해야 되냐 그걸 구별해 놨어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급 상태, 수술, 감염,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 성형 수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양방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체학이나 한의학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만성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 또는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참 다행이네요. 네.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아하. 한의학으로 치료해야 되는 분야로 앤드류 와일 박사가 정해놨어요. 야, 이 또 서양 의학자가 말씀하시니까 다른 의미로 좀 네, 느껴지는데요. 자가면역 질환, 예.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피부경화증, 뭐 다발성 근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요. 네. 이런 자가면역 질환은 대체학이나 한의학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앤드류 와일 박사가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리고 특이한데 대부분의 암은
양방이 아닌 한방으로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치유에 성공했던 환자들의 7가지 전략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노라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네. 돼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신은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또는 당신은 안 낫는 병이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의사에게 병원에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알겠습니다라고 순응하면서 대답해버리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네. 내가 만약에 나으려고 한다면 치유에 성공했던 이 책에 나온 여러 사례들의 환자들 나은 분들 공통점은 거기서 아니다.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거기서 그렇게 네.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낫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네네. 도전하지 않았으면은 그대로 약을 먹으면서 그 병이 서서히 진행됐겠죠. 네. 아마도 그렇게 노라고 대답했기 때문인지 두 번째가 적극적으로 치료법을 찾는다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 좋은 병원 의사이사 고른 방법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 병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어떤 의료인들이 이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적극적으로 치료법을 찾는 것이고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치유된 사람을 찾아본다. 내가 이 병이 걸렸으면요. 네. 이 병이 나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찾아봐야 돼요. 아하. 몇 명이나 있고 네. 어떻게 나은지를 찾아보고 그분에게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현대의학에서 낫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나았을까?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방식을 따라한다든지 네.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의료 전문가와 건설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본인의 치료하고 있는 의사하고 어떤 협력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 나을까요? 그랬을 때 안 낫는 병입니다. 네. 환자분은 협력적이지 않죠. 그렇죠. 예.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을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나은 분들이 이렇게 있고 기록과 데이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시하는 의사, 네. 후자의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하. 또 제 얘기가 또. 갑자기 또 오버랩이 뭔가 좀 되는데요. 이번 순서는 그러지 않나 싶었는데. 네, 이번에도 또 제가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적극적으로 본인 환자분과 함께 치료에 동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치료에서 저는 이별 여행이라고 합니다. 네. 환자분들하고 류마티스 이별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건설적인 관계를 저는 맺고 싶은 거예요. 환자들하고 이별 여행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병을 떠나보낼 때까지. 네.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아하. 예, 건설적인 관계. 네. 뭐 설명을 해달라고 한 제가 무색하게. 잠시 어색함이 흐르네요. 네. 자, 다섯 번째는 근본적인 생활의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밤샘 작업하고 네. 음식도 가리지 않고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막 먹으면서 막 살았다가 병이 생기면 네. 그 생활의 변화를 가져가야죠. 그렇죠. 그걸 그대로 하면서 그 병이 나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과욕이고요. 네. 오판이죠. 네, 몸은 정직하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방식을 고쳐줘야지만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질병을 오히려 선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이제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제 블로그 이름이 내 사랑 류마티스잖아요. 네네. 사실 좀 약간 항의 섞인 글을 받은 적도 있어요. 아하. 류마티스 걸려서 아파 죽겠고 짜증나 죽겠는데 네. 내 사랑이 아유, 뭐냐 오해할 수 있겠네요. 오해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질병을 선물로 받아들인다. 네. 이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 질병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했던 생활 패턴에서 내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네. 그런 의미로 보면 또 선물이 되고요.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약품이나 식품을 먹었을 때 몸의 반응들,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을 내 스스로 내 몸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사람이랑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선물이라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고요. 제 블로그 내 사랑 류마티스도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이라는 의미가 붙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선물로 받아들이고 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병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어느 순간 그게 떠납니다. 아. 미운 존재로 생각하고 네.
증오하고 나한테 온 병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은 떠나지 않아요. 예. 이게 사람 참 그 사랑 관계도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 질병이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7번째 주제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운다. 제가 방금 말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보지도 않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마지막 7번째 결론을 알고 계셨네요. 네. 예, 자신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운다. 이것은 순응한다는 겁니다. 네. 예, 순응한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스스로에 대해서 겸허해지게 돼요. 네. 네, 좀 자제하게 되고요. 나는 병에 안 걸리고 정말 잘 나가고 내가 언제든지 막 이렇게 활발하게만 움직일 줄 알았는데 병에 걸리면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내가 이 병이 온 것을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서 순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맡기게 되면서 병에 따라서 내가 감정이 흘러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병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면서 흘러가는 대로 놔두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앤드류 와일에 져서 자연 치유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진정한 치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고요. 힘든 상황에 처한 난치병 환자분들께서도 희망으로 이 책이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건강서적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과 류마지기 자가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아나운서 김세원,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참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가용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이나 질문, 청취 소감을 받습니다. 건강에 대한 질문이나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을 선정해 유창길 원장님이 감수하신 류마티스 걱정마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원장님의 선정 기준은 주관적입니다. 보내주시면 그냥 마음에 드는 분 드립니다. 네, 제가 이게 그냥 마음이 가는 순전 제 마음대로 선정해서 보내드리는데 아직은 많이 보내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죠. 이메일 주소 ra7575 ra 아라비아 숫자 7575 그리고 네이버닷컴입니다. 자, 또는 검색창에 내사랑 류마티스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유창길 원장님의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인데요.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 안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류마티스와 오히려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원장님 오늘 방송은 또 어떠셨나요? 오늘 좀 새롭게 책 리뷰를 해봤는데. 네, 사실은 이 팟캐스트가 참 좋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 책 제가 건강사전 같은 거 읽으면은 제가 혼자 뭐 좋게 보고 감동적으로 보거나 좋은 지식을 얻어도 저 혼자 그냥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읽은 책을 이렇게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책의 좋은 내용들 알려드릴 수 있어서 참 이 팟캐스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편의 독후감을 읽고 감동을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팟캐스트. 평생 하고 싶은데요. 저도 너무 재밌고요. 저한테도 너무 유익해서 저도 평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지기 자가용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류마지기 자가용 건강에 대한 모든 걸 물어봐 류마지기 자가용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참여 방법을 안내드리죠. 자가용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이나 질문, 청취 소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질문이나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을 선정해 유창길 원장님이 감수하신 류마티스 걱정마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죠. 이메일 주소 ra7575 네이버닷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ra7575 네이버닷컴이고요.
또는 검색창에 내사랑 류마티스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유창길 원장님의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인데요.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 상단에 팟캐스트 자가용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